네, 안녕하세요. 제프리의 까는 TV의 제프리입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깔 주제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논란이 많죠. 난민 문제.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주제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요즘 거의 매일 뉴스 기사 단골 손님으로 나오죠. 더구나 가뜩이나 논쟁이 심한데 정치인들 그리고 연예인들까지 지네 잘났다고 소신 발언이니 뭐니 하면서 논쟁을 더 붙이고 있는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감정 호소를 동반한 난민 옹호주의의 기사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국가와 사회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이성보다는 감정에 이끌리는 기사를 통해서 국민 정서의 혼돈을 이끈다면 우리나라가 올바른 난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전에 또 다른 포퓰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죠. 저는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일단 간단히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해 설명하자면 원래 예멘도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북예멘 그리고 사회주의의 남예멘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항상 얘네도 무력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90년도에 통일이 됐다가 재분단됐다가도 다시 통일된 좀 시끄러운 국가입니다. 그러던 중 2015년에 알카에다, 정부군, 분리주의자, 여러 추종 세력들이 합세해가지고 섞어서 내전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거의 300만 명이 넘는 예멘 난민이 생깁니다. 근데 왜 하필 우리나라일까? 알아봤더니 이 예멘 난민들이 2016년에는 7명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더니 1년 있다 17년에는 42명이 되고, 그러더니 올해 가장 큰 논란이 된 시점에 500명이 들어왔어요. 지난 2년 사이에 70배가 늘어버린 겁니다. 그럼 얘네가 어떻게 우리나라 들어오냐, 제주도 들어오냐 보면 대부분이 직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대부분 동남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우리나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하는데,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첫 거점지에서 체류 기간을 불허해버리고, 그래서 얘네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 제주도 들어옵니다. 근데 왜 제주도 들어오냐? 2002년도에 제주도에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11개의 제한 국가를 뺀 모든 외국인이 무비자를 통해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을 씁니다. 그게 제주도고, 이 난민들은 지금 이 제도적 구멍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는 제도적 구멍을 만들어준 거고. 그래서 제주도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들어와서 들어와 봐놓고서 다음 생각을 하자 이건 것 같은데, 얘네가 또 일본도 시도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대규모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난민들을. 지금 현재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수 대비 범죄율이 가장 높고, 일단 무비자 입국자들 지금 99%는 일단 짱깨들이에요. 중국인들로 연간 60만 명이 온답니다. 예전부터 제주도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예전에는 도르하르방을 포함해서 삼다도라고 불렸는데 이젠 제주도 하면은 그냥 중국인 사건 범죄 떠오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그 11개의 제한 국가를 뺀 모든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왜 예멘은 지정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난민 옹호주의자들이 빨아제끼는 미국에서 최근 연방 대법원이 5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처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얘네들은, 이 5개 국가들은 미국 못 들어옵니다, 이 국민들은. 근데 여기에 포함된 나라가 5개가 있는데,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을 받느냐가 제가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고,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난민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기사 제목을 봤는데, 솔직히 전부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기사 제목이 박원순 시장,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습니다 라는 기사더라고요. 읽어볼 필요도 없이 뻔한 내용이죠. 우리도 난민이었으니까 난민 긍정적으로 받아줘야지 라는 내용인데, 일단 여기서 잘못된 게, 난민의 넓은 정의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전쟁, 내전으로 인한 피난민의 대부분 사례의 경우 국민들이 원래 거주지에 살 수 없게 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의도를 가지고 박해한 결과가 아니며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그래, 기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 박해하겠다, 여자를 모두 박해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난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내전이 일어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한 결과입니다. 이건 박해의 결과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현재 기하학적으로 난민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이며, 난민에 대한 정의를 새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박원순 시장이 우리도 난민이었던 시절이 있어 라고 하는데,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민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웠고, 피난민은 형식상 이민자로서 여러 국가에 정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이민자로서 들어간 거예요. 난민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일제시대, 한국전쟁 시대 해외로 피난한 사람들보다 맞서 싸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일제로부터 광복, 그리고 한국전쟁 승리, 우리 국민들이 동맹국들과 함께 싸워서 이끌어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예멘 난민들이랑 난민이라는 이름 하에 싸잡아서 같이 말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일단적으로. 최근에 연예인, 고등학교도 안 나온 UN 난민 기구 친선 대사라는 정우성이 아무 논리 근거도 없이 길거리 나오자마자 나오는 대로 그냥 우리는 난민 받아들여야 돼 라는 말을 아무 데서나 밟고 다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일단 난민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충분히 들여다본다면 저런 말 함부로 뱉지 못합니다. 일단 각설하고 오늘 풀 주제는 제주도 예멘 난민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SBS 라디오에서 했던 말 같지도 않은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번 깔 건 까고 볼 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일단 먼저 밝히는데,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6월 27일 날 4명의 패널들을 가지고 대담을 나눴어요.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대표, UN 미래포럼 대표, IOM 한국 대표부 소장, 그리고 왜 나왔는지 모르는 러시아 출신 방송인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IOM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국제이주기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일단 기사 내용을 보자면 처음에 김성준 진행자가 질문을 합니다. 예멘 난민들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IOM 국제이주기구 소장이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미국에서도 이 이슈 또한 논의되고 있다고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앞선 난민을 경험한 서구 국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밝힌 건데,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실수한 거예요. 인터뷰 더 할 필요도 없이 덮어야 돼요. 그냥 끝났어요. 서구 국가에서 난민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난민에 대한 이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잃을 게 많으니까, 불이익이 많으니까 논의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IOM 박 소장이 이런 혼란이나 두려움이 사실에 기반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독일 범죄율 자료를 갖고 옵니다. 난민이 많이 들어온 독일에서 지금 30년간 범죄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사실인가. 찾아보니까 근데 맞아요. 독일에서 1992년 이후로 범죄율이 가장 낮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박 대표가, 박 소장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살인은 3.2% 증가했고, 마약류 범죄는 9.2% 증가했으며, 또 아동성범죄는 14% 증가했다는 겁니다. 또한 총 576만 건의 범죄 중에 외국인 범죄가 작년과 비교해서 22%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총 범죄 건수는 73만 건이 넘습니다. 73만 건 이상의 외국인이 범한 범죄, 즉 전체 범죄율의 14%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박 소장이 외국인의 범죄율은 자국민 범죄율보다 낮다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외국인 인구가 자국민보다 적으니까 범죄율이 낮은 거지, 독일의 경우 7건의 범죄 중 1건이 외국인이 범한 범죄입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박 소장은 낮다고 이걸 표현했네요. 그리고 여기서 박 소장이 두 번째로 어디 보자. 여기 있네. 두 번째로 저출산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해서 예멘 난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 넘쳐나고 일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천지입니다. 자기네 나라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그리고 저출산이 심각해서 난민들 받아다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자는 건지, 아니면 섞어지게 만들어서 난민 혼혈 한국인을 만들자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은 저런 방법이 아니어도 많이 있어요. 뭐 난민에 지원할 시간, 인력, 예산으로 뭐 국내적으로 저출산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고, 뭐 저는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들처럼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뭐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월드컵 나가는데 대한민국 대표로 뭐 손흥민이 한 명 나오고 뭐 포그바가 5명 뛰는 상황은 뭐 저는 보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경악할 말한 말을 한 게 뭐 이 사람이 난민들이 젊은 남자가 먼저 오고 정착을 하면 가족을 데려오든지 부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 문단에서 얘기를 합니다. 즉 20대 남자 난민 한 명이 들어오면은 뭐 나머지 가족이 몇 명이건 4명이건 10명이건 20명이건 나중에 줄줄이 따라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 무슨 줄줄이 사탕 이민 정책도 아니고, 이런 걸 이민적으로 볼 때 체인 이민이라고 하는데, 뭐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는 현재 체인 이민 중지시키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뭐 약 빨고 조금만 리서치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될 일인데, 뭐 약 빨고 인터뷰하지 않는 이상 맨정신에 저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김성준 진행자가 이호텍 피난처 대표에게 밑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 비율이 세계 평균 24%인데 왜 우리나라는 4.1%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낮냐? 여론의 영향과 난민에 대한 인식 때문이냐? 뭐 참고로 이거 인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이호텍 대표가 하는 말이, 국민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이 고요라고 혼자만 뭐 깨어있는 시민인 척, 뭐 깨시민인 척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유럽이랑 미국 갔다 왔던 여행설을 갑자기 부르기 시작해요. 뭐 아까도 말했듯이 뭐 유럽, 미국이랑 비교할 문제가 아닌 게, 우리는 뭐 아직 난민 제도적 장치도 없고 심사 기준도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뭐 미국, 유럽이랑 출발선이 나는데 어떻게 같이 맞추자고 합니까? 뭐 출발선이 같은 유럽, 미국에서도 난민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서구 국가들은 태초 국가 생성부터 인종 문화가 짬뽕으로 섞여갖고 건국되었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건국 역사가 300년도 안 돼요. 근데 단일 민족 국가인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건국 역사는 뭐 서구 국가들은 뭐 미국 같은 경우 애기 발걸음 수준이에요. 근데 다문화 이민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300년 앞선다는 소리입니다. 이 뜻이. 애초부터 미국 또는 유럽 자체랑 비교 자체가 비약이에요. 뭐 프랑스에서는 한국계 입양 출신 장관이 나오고, 뭐 미국은 흑인 대통령도 나오는 나라인데, 뭐 지금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부에 뭐 외국인 출신, 뭐 다문화 출신 있나요? 뭐 예전에 뭐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이 뭐 국회의원으로 입법부에 있었지만 뭐 실패했잖아요. 그 사람이 한 것도 없고 더 발전시킨 것도 없고, 이런 현실을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정상인지에 대해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미국은 지금 예멘 국민들 입국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민 수용에 대해 빨아제끼는 민주주의, 인도주의, 뭐 글로벌 시대하면 떠오르는 국가인 미국이 특정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5개의 국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또 난민 수용의 표본인 미국이 예멘 국민들 입국 불허한 거는 왜 언급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난민지원센터 이호텍 대표가 통계 자료를 들이미는데,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0.04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코리아, 여기 있네요. 네, 0.03 나옵니다. 근데 지켜봐야 할 점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바로 위에, 지금 보면 바로 위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 보면 우리나라보다 적은 0.0이 나옵니다. G7 국가 일본 난민 수용률이 이호텍 대표가 그렇게 낮다는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요. 뭐 다른 아시아 국가 보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0.2, 뭐 영토랑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적은 숫자고, 다른 나라 찾아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자료에 나오지도 않네요. 뭐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뭐 미국은, 그러면 다른 서구 국가 한번 볼까요? 그럼 수치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여기 0.84, 인구 1000명당 난민이 0.84라는 소린데, 미국은 우리의 30배 정도 수준, 그 위에 바로 나오네요. 영국은 인구 1000명당 1.8이니까 우리나라의 60배.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일단 여기서 다른 또 유럽 국가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뭐 독일 한번 보죠. 독일은 3.1 나오네요. 독일랑은 거의 100배가 넘어요. 이런 국가들이랑 우리나라 자체가 비교가 불가능한 논제예요. 같은 출발선에 쓸 수가 없는 논제인데, 뭐 4명 중 4명의 패널 중 뭐 2명은 됐고, 뭐 세 번째 박영숙 UN 미래포럼 대표한테 진행자가 질문 하나 던집니다. 진행자가 뭐 우리나라 자원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 뭐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거쳐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박 대표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뭐 참고로 자원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우리 스스로 극복한 대한민국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전쟁 후에 뭐 여느 동남아 국가들 뭐 그 당시 뭐 북한보다도 뒤처졌었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성공을 이루어낸 국가는 뭐 우리나라뿐입니다. 일단 다양성에 대해 질문했더니 뭐 이 박 대표가 하는 말이 미래학에서 인구는 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혼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뭐 당장 뭐 내일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답도 모르는 미래학이 등장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시작해요. 시작하면서 유럽 나오고 뭐 아프리카 얘기 나오고 큰 그림 그리기 시작하는데, 첫 문단에 저희 시어머니는 독일 분인데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라는 말을 합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다문화 가정 패널에 나와갖고서는 뭐 혼혈 다문화 주제로 얘기하면 당연히 팔은 안으로 붙듯이 감성적으로 논쟁에 대해서 해석하게 되는데, 뭐 다문화 가정이 나와갖고서 뭐 혼혈 금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좀 더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개방적일 거면 뭐 차라리 일부 다처제, 일부 다부제를 합법화시키는 게 어떤가 한번 이 박 대표한테 질문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인도적 차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 단어 자체가 논리 중심이 아니라 지극히 감정적인 단어예요. 뭐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주고 인도적 차원에서 퍼주고, 그냥 차라리 국가에서 인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인도적 지원용으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러시아 출신 방송인한테 진행자가 질문합니다. 여기 질문이 딱 여기 있고, 뭐 좀 대담 중에 좀 불만이 있는 듯 보였나봐요. 그래서 진행자가 왜 고개를 계속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여자 갑자기 이 러시아 출신 방송인이 본인 여권에 도장 찍힌 국가들을 나열하더니,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속은 한국인 사고방식인데 외모는 다르고 러시아 가면 오히려 불편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뭐 사고방식이 달라요 라고 첫 답을 합니다. 완전 스티브 유 바나나 벗겨먹는 소리죠 이거는. 만약에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우리나라 공인이 뭐 G.O.D 박준영이 뭐 나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속은 미국인 사고방식인데 뭐 한국 가면 오히려 불편해요 뭐 뺨 이러면은 뭐 지금 바로 추방당해서 입국금지 당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서고 단일 민족 국가의 자부심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글로벌 시대 드립을 쳐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난민 받아들여야 되고 뭐 안 받아들이면 북한 같은 나라가 된답니다. 뭐 초등학교 학급회인 줄 알았어요. 뭐 일단 글로벌 시대 얘기 꺼냈는데, 글로벌 시대는 참고로 글로벌 기업, 인재, 유치에 힘써갖고서는 데려오고도 양성해서 해외로 진출시켜서 국가 경쟁을 키우는 게 글로벌 시대입니다. 뭐 예멘 알지도 못하고 뭐 우리나라 경쟁력 키우는데 뭐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전혀 이득도 안 되는, 그냥 우리나라 국가 민족성 그리고 문화에 반하는 국민들을 그들이 말하는 인도적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가 데려오는 게 글로벌 시대입니까? 그리고 둘째,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앞장섰던 미국이 글로벌 정책을 배척하고 폐지하면서 지금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트럼프 정부에서 자국민 우대 정책들을 많이 공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 경제는 최고 호황이고 뭐 실업률도 낮고 여러 기업에서는 돈을 사람들한테 쥐어줘가면서까지 사람을 뽑고 있어요. 뭐 난민 안 받아들여도 뭐 우리나라 북한 같은 나라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러시아 여자가 국민의식이 정책보다는 아래에 있다고 말하면서 오픈마인드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단일 국가 민족 역사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존중도 하지 않는 그냥 문해충 입증하는 겁니다. 뭐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의 문화로 배우고 자랐는데 대한민국 영토에서 다른 문화 눈치 보느라 뭐 음식도 가려야 되고 뭐 타 종교인, 뭐 이슬람을 다른 나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편함 다 받아주고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야말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왔으면 뭐 어떤 방법으로도 살고 싶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듯이 뭐 그냥 뻔뻔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정서, 문화, 법, 언어 다 따라야 합니다. 뭐 싫으면 군소리, 잔소리 말고 그냥 니네가 떠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몇몇 사람들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럼 너는 제노포비아, 다문화 반대하고 그냥 배척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뭐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건너와서 피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하고 우리 문화 언어 배우려고 하는 뭐 가정 지키려고 하는 외국인들 더 많아요. 이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칭하기도 좀 미안할 정도고 감사드리며 뭐 본보기로 삼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응원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싶어요. 근데 무임승차자들은 뭐 권리 행사만 하려고 하고 지금 상황이 예멘인들이 입국하기 쉬운 제주도로 와갖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도적 구멍을 통해서 자기네들도 알고 있어요. 뭐 눌러 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불만을 다 표출하고 그래도 예멘보다는 지금이 나을 텐데 그래서 정부에서 제주도를 못 벗어나게 너무 많아지니까 뭐 16년에 7명 들어왔는데 지금 500명 들어와서 정부에서 제주도를 못 벗어나게 조치를 취해놨더니 이 제도를 이 조치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뭐 앞으로 하나씩 양보해줄 때마다 얘네들 요구 더 거세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 지금 난민 옹호자들은 뭐 난민 지원금이 국가적 혈세가 뭐 얼마 많이 나가지 않는다. 뭐 1년 8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었고 뭐 난민 수가 10,000명이었던 거에 비하면 받은 사람이 이 전체 인원의 4.4%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지금 솔직히 난민이 10,000명이었던 것도 좀 쇼킹한데 저 인원의 4.4% 5%가 되지도 않는 사람이 받은 돈이 8억이면 뭐 장난합니까 지금? 그럼 그러면 난민들이 더 늘어나서 전부 다 받게 되면 그러면 200억 돈이네요. 10,000명이 다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서 뭐 마지막 인터뷰에 진행자가 제도적 그리고 여기 딱 나오네요. 제도적 그리고 정서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질문했는데 박영숙 UN 미래포럼 대표가 자기는 미래학자고 뭐 로봇 얘기, 애완동물 얘기하면서 뭐 삥 돌려서 마지막으로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한 뭐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뭐 허그데이를 만들죠. 껴안아 보는 날 이런 날을 만들어서 뭐 한번 서로 껴안아보자 이런 말 하는데 뭐 초등학교 3학년 학급회에서 나올 법한 답변이지 뭐 이 정도는 뭐 제도적인 답변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해볼 만한 답변도 아니고 그러더니 진행자가 박미영 IOM 부장한테 질문합니다. 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이주는 여기 보자. 여기 딱 나오네요. 이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라고 답했네요. 진짜 아주 좋은 답변이네요. 이런 답변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제도적 절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접근해야 될지 난민에 접근해야 될지 국익을 위해서 이런 답변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냥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그나마 좀 이성적으로 답변했는데 난민을 보호하는 건 국제사회에 확립된 기준이다. 다만 난민 제도가 부드럽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올 수 있고 악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잘 정리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일단 국제사회에 확립된 기준인데 난민 받지 않는다고 국제사법재판이 열리거나 국제적 불이익 당하지 않아요. 일본 우리나라보다 더 적게 받는데 아무 국제적인 제재 받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한테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난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일단 제 생각은 일단 국제사회가 난민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로이 할 필요가 있고 난민 보호 수용에 대한 기준 또한 또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멘 내전은 3년째 지속 중에 있는데 내전이 발생했을 때 유엔의 중재 또는 참전을 우선시해갖고 내전 종결을 최종 목표로 삼으면서도 1차적으로 내전이 발생한 국가의 주변 이웃국들을 통한 수용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변 국가에서 먼저 받은 다음에 수용 보호를 한 다음에 다른 제3국으로 국제적인 딜을 통해서 난민 얘기가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제도적 절차와 법이 성립될 때까지 무조건적인 입국 승인은 좀 금지해야 돼요. 말레이시아조차도 동남아도 확립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아예 거부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까다로운 난민 승인 절차를 통해서 이 난민이 우리나라 국익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인지 테러리스트인지 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기술과 능력으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조건적 난민 승인 절차를 도입해야 돼요. 무조건적이 아니라.
뭐 얼마나 쉬운 이유예요. 뭐 나 난민이니까 받아줘. 안 받아주면은 너희는 뭐 국제사회 기준을 범하는 거야. 지네가 더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호소하기 쉬운 이유고. 뭐 예전에 뭐 이건 여담인데 미국 대선에서 시리아 난민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트위터에 한 글을 올렸어요. 그릇에 수십 개의 캔디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독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너는 한 움큼 집어서 입에 넣을 수 있냐? 라는 글이었어요. 뭐 핵심을 찝었죠. 뭐 독이 든 사탕이 3개뿐이라고 하더라도 뭐 달고 맛있다고 한 움큼 쥐어 넣기보다 뭐 하나하나씩 까보고 먹는 게 뭐 느리지만 독사탕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테러리스트가 무슬림인 건 사실이죠. 100%. 그리고 뭐 난민 수용이 뭐 저출산 그리고 노동력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지금 60년대도 아니고 뭐 미래학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뭐 적응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뭐 미래학에 대해 언급하려면 4차 산업혁명이 인구는 국력이다라는 슬로건보다 뭐 기술력 그리고 인재가 국력이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뭐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이렇게 풀어봤고요. 뭐 저희 제프리 TV의 까는 TV 첫 번째 주제, 뭐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해 썰을 풀어봤고, 또 다른 사회적 주제를 들고 한번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